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그 귀농 기촌 수업 듣다가 갑자기 제가 저 부동산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대표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연락이 오신다고 그래도 안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또 빨간 거 바르고 오셨다. 그렇게 고사하시는데 또 제 거는 나와주시는 또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저희 이제 그 귀농 성공 아카데미에 그 요번에 교육을 받으시니까 그 교육받는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저희 가족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네. 패밀리로 또 받아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농 수업을 듣다가 유독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땅을 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그 동기부여되는 순간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남편을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몸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생이었고 네. 그분은 평고 선생님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오라고 만나는 날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생각도 없다가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저를 이렇게 통장을 주는데 보니까 한 3,000원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통장을 주더라고요. 3천만 원 말고 3,000원이면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이죠 뭐. 아니 우리나라 아니 잠깐만 그때 당시 3,000원이면은 지금 뭐 한 3만 원? 옛날에 짜장면 500원 할 때 그 말하는 건가? 그쵸. 그 시절이 뭐, 그 시절이지. 88년도. 아, 그럼 500원은 아니죠. 88년. 100원? 뭔 소리 하고 88 계세요? 올림픽 할 때. 한 1,500원, 2,000원. 아니 모르겠어요. 1,500원 이 모르겠어요. 정도? 하여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88 올림픽. 네, 그래서 2,000원 이제 했어요. 저는 그때 지금하고는 이제 좀 사고 방식이 다른 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인물 유형을 보면은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인류의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막 그런 아주 그냥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가야 되는 직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보수적이셨구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향 테스트를 하면 사라져가는 인물 이렇게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기 결혼이야. 뭐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을 그래서 법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 대출을 받았어요. 200만 원.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무원 대출을 받아갖고 200만 원으로 이제 결혼식에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걸로. 200만 원이 지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느낌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있잖아요. 자취방이라 그러잖아요. 자취방. 예. 자취방이 100만 원에 6만 원 월세. 그러면 감각이 한 500만 원 정도, 아니 진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에도 평택에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취방을 구해서 심접 살림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나는 내 집을 사기 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래서 난 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년 6개월 만에 그래도 한 1,700만 원을 모았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갔어요. 그때까지는 애기 없이.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옛날에는 복덕방이었었거든요. 복덕방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1,700만 원이 있는데 집을 하나를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여주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의 장소로 보면 어디냐면은 소사걸 건너편 지금의 효성 해링턴 막 그쪽에서 평택 쪽으로 더 가까운 굿모닝병원 그 사이에 아주 허름한 집 완전 쓰러져가는 60평짜리 집 단독주택이 나와 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비닐 있죠. 그걸로 이렇게 덮어놨어 집을. 왜요? 비가 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름한 집이 1,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셨어요? 우리는 2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둘이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저도 남편도 막 이제 그런 사람이어서 200만 원, 난 200만 원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등기 내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2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거를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릴 데가 있어요. 저는 너무 남편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교생하고 선생님 사이로 만났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200만 원 어디서 빌려올 때 있냐고 이제 살며시 물어봤더니 자기는 없대요. 성격이 되게 꼬장꼬장한 그런 적이어가지고 없다고 그러고 이제 가족들도 되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열심히 또 모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하고서 이제 봄방학 때까지면 3월 달까지 3월 1, 2일이 개학이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달 뭐 이 정도 동안에 열심히 모아서 200만 원 모아가지고 부동산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뭐 저 진짜 쪽집게 가위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이제 교직에 있었으니까 가위 같은 건 안 하고 민감하신 것 같아서 패스. 네. 뭐 그렇게 하다가 네. 거기 부동산 이제 복도방에 갔어요.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200만 원 갖고 모여서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두세 달 사이에 그 팔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걸 팔렸대. 근데 팔린 거는 속상한 게 아니에요. 뭐 딴 데를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살기 없다. 얼마에 팔렸냐? 근데 9,8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세 달 사이에 9,800만 1,700만 원. 원. 5배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충격.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으면서 기회다. 아니 이 남자하고 살면은 내 집에서는 평생 못 살겠다. 공무원 월급 하나도 안 쓰고 여태까지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두세 달 만에 그거에 5배 정도가 올랐으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내 집 장만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근데 왜 했어요. 울은 거예요? 그때 뭐 있었어요? 에? 그때 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거기에 아파트가 생긴다는 그러한 이제 개발 호재가 있었구나.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역산해서 보면은 그게 그 호재가 있은 다음에 아파트가 언제 생겼냐? 요새 생겼어요. 요새 그러니까 뭐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든지 호재가 생기면 2, 30년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젊었을 때 뭐 이게 그 투기 아니고 투자로서 이렇게 길게 갔으면 해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부동산이나 이런 거 사실적으로 부모가 만약에 그런 거를 막 사고 팔고 하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일들을 만약에 하셨다면 자녀들은 옆에서 그냥 귀동냥으로라도 대충 알고 조금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양쪽 집안에서 이렇게 뭐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 좌절 이런 것도 하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됐어요. 네.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으로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 빌라를 샀어요. 그 당시에 평택에 집이 없었어요. 네. 평택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어요. 88년도 그때는 그냥 집은 그냥 다 이렇게 1층 단독 주택. 그 시내에도 전부 다 단독 주택. 그리고 내 친구네 집이 통복시장에서 잘 살았는데 그 집은 가게에서 2층 집. 그래서 이제 수해 나면은 걔네 집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였지. 이렇게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말하면은 거기 지제역 생긴 데 앞에 그래서 조금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광영빌라, 장미타운 뭐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막 최초로 빌라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와, 우리 지금 평택 그 부동산 역사를 듣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최초로 빌라가 생기면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빌라라는 개념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집이 5,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제가 막 모으는 거 열심히 모은다 그랬잖아요. 예. 죽기 살기로 모아가지고 한 2,600만 원인가를 하여간 반 정도는 모았어요. 제가 모아서 거기에 이제 그 계약금 걸고 중도금까지 넣고 이제 나머지 잔금이 남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그건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부동산에서 느닷없이 전화가 막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아, 지금 몇 채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원룸 건물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빌라를 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그런 멘토를 삼을 만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멘토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때도 무슨 호재가 있었냐면 그 빌라 앞에 역이 생긴다. 거기가 어딘데요? 지제요. 그 옛날부터 지지역이야 어. 이 말이 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데요. 뭐라 그럴까? 좀 오래된 사람들끼리의 그런 네트워크 속에는 뭐 박정희 시대에 그려놓은 그림, 개발 계획도 같은 게 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세종도 그렇게 그래서 있었다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사라고 그러면은 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를 이제 뭐 성공한 데도 있지만 실패한 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팔면은 제가 봤을 때 호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호재가 있다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수용이나 아니면 오래 버티는 건데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오면 꼭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해봤자 88년도에서 90년도예요. 90년도에 우리가 딸을 낳으면서 제가 집을 사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셨네요. 꿈을. 얘기했던 것처럼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90년도에 집을 샀고 90년도에 아기를 낳고 그랬어요. 잠재의식의 효과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좀 케미가 통하는 그런 부분 끌어당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보니까 말기가 통하는 또 모임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보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계속 경험을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자녀들이나 젊은 애들이 조금 미리 알았으면 좋겠었고 그게 안타까움이죠.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어떤 멘토가 없어서 고생했고 힘들었고 사기도 당했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귀농교육 청장농도 많이 하는 이유가 조금 내 주변에 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전에는 이제 제가 아팠을 때는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저의 이제 뭐 꿈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농장을 하게 된 거고 농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교직이 천직이라 이렇게 누굴 가리키는 걸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 교육이 있는데 왜 이거를 몰라서 못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이 되고 이 남부지역에서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농장밖에. 교육하는 너무 게. 멋지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신뢰가 되지 않으신다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산을 이루셨다는 그 규모 정도만 살짝 뭐 몇 채도 괜찮고 뭐 지역만 말해주셔도 괜찮고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어떻게? 저 이제 그걸 뭐라지? 지산만 없고 다 골고루 있어요. 와. 지산을 안 하셨다는 거는 진짜 찐고수다. 네.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산하면 진짜 지산. 제가 지산은 진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죽을 각오 해야 됩니다. 지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네. 집에 대한 그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집을 조금 저기 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토지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남편은 이제 토지를 조금씩 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건 TV라면 TV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 빌라를 사가지고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녀요. 네. 우리 남편은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 집이 있기 전에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라고 기도를 했고 우리 남편은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셨네. 우리 남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내 집을 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서로의 어려운 기도를 했었는데 엄청난 큰 부자가 되실 그 기도를 하셨네요. 어쩌다 아니에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이 성전건축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들어보시면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예, 지금 저희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은 기도를 각각 따로따로 한 거죠. 네. 남편은 성전을 짓기 전에 내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했고 나는 집을 사기 전엔 아기를 낳지 않겠다. 같은 시기에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도 지어야 되고 네, 집도 사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네, 근데 와. 이제 완전 박봉이잖아요. 박봉.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맏아들, 맏딸 그런 거여갖고 살림을 4개를 해야 돼. 우리 집 살림, 친정 살림, 처갓 시댁 살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살림. 교회가 개척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네. 아까 이런 거 처음 얘기하는데 빌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를 사긴 샀어요.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느닷없이 크랙이 쫙 간 거예요. 집이. 빌라가. 우리가 이제 3층에 살았는데 크랙이 갔는데 어떻게 크랙이 갔냐? 이렇게 우회로만 딱 이렇게 크랙이 갔어요. 우회로만 한 20cm 떨어져 천정에서 20cm 떨어져서 싸그리. 뚜껑이 아예 벗겨진. 그러니까 뚜껑을 딱 들면 누군가의 힘으로 들면 딱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집만. 그래갖고 저희가 뭐예요?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못했죠. 이거를 수리를 해줘라. 업체한테 수리를 해줘야 우리가 잔금을 낼 거 아니냐. 잔금 치료 준비는 다 돼 있다. 스탠바이 됐으니까 수리를 해달라. 근데 수리를 어떻게 해? 그거를 다시 줘야지. 그쵸. 근데 이거 깎아내고 해도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 이유는 있어요. 그때 그 파동이 난 거예요. 건설 파동이. 그래갖고 시멘트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부은 레미콘하고 위에 부은 레미콘의 강도가 달라서 뚜껑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질질질질 끄는 그러니까 건축업자하고 저희하고 질질질질 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 다니세요? 저는 다니긴 다닙니다.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저에게 집을 주시긴 주셨지만 완전한 집을 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나에게 집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건축업자랑 어떻게 됐어요? 건축업자랑 그 사람은 자기가 와서 봐도 이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있었죠. 빨리 해결하지 못했지. 그리고 우리는 지쳐 떨어질 정도가 된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잔금을 치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이전이 안 된 상태죠. 그러나 계약은 했으니까 집은 내 집은 맞죠. 우리 집은 맞지. 그거에 그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수리를 하고 그냥 더 이상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너무 이게 이렇게 질질 끌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서 마무리했어요. 길게 우리가 싸울 여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걸로 끝내고 나머지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을 샀어요. 집을 그 집을 들어간 거네, 그죠? 네네네. 그 집은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냐면은 수리는 다 됐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수리를 해줬지. 살면서 크랙이 간 게 너무 많이 크랙이 갔으니까 살면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이 건축업자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고생을 했죠. 그래도 이제 난 내 집에서 아기를 낳기는 했어. 두 개의 기도를 드렸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셨네. 우리가는 집에 대해서 시간이 끌기는 했지만 두 가지 다 이루셨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데도 또 투자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지혜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건축업자하고 딜레이가 되면서 저가 또 돈을 또 모아놨어요. 네. 그 저기 잔금 치르려고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말했더니 어디 땅이 좋다는 게 쬐끄만 돈이니까 그 쬐끄만 돈에 맞는 땅을 보여주셔갖고 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황금 쌀아기 땅이 된 거죠. 그 죽백동 거기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하면서 팔았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어찌됐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네. 저희한테 남은 거는 없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 그죠? 거예요. 계속 부동산에 대한 공부,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육비를 많이 이렇게 치러가면서 공부를 한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누군가가 좋은 멘토가 나에게 있었다면 그런 거를 조금 건너뛰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분들 앞으로는 또 부동산 하나씩 해주셨어요? 아직 해주지는 못했어요. 아직 나이가 예 이제 뭐 대학생 정도 아니요. 됐어요? 30대하고 30대 초반.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네네. 근데 뭐 지네들끼리 어렸을 때 나누더라고요. 부모님 걸 나눴구나. 지네들끼리 나누더라고. 나는 뭐 여자니까 뭐 어디를 가질 테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어디를 가져라. 지네들끼리 애기들 때 소꿉장난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그렇구나. 그거 말고 더 벌었는데. 그럼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빨리 집을 사라. 그러니까 집이 됐든 부동산이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건. 이제 뭐가 됐든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막 무조건 뭐 애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이제 교육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고 뭐 이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나가시라고.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어도 정말로 이룰까 말까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청년 창업농 하는 거 진짜 누워서 떡 먹기인데 왜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청년 창업농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유아적인 발상으로 엄마랑 같이 와갖고 교육 들으면서 그러면 교육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자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 자리를 왜 채우고 있냐 이거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시크릿이야 이게.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가도 좀 이제 어렵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는 없거든요. 끝은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스타트부터 부정이야. 어렵다는데요. 그러면 쉬운 길로 가세요. 여기 왜 와가지고 남들까지 못 오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도 그 얘기를 하길래 나가시라고. 뭐 욕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올 사람은 많은데 들을 사람은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물들이게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왜 강의를 또 연구해? 네,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평택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교육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평택은 어디를 밟아도 음. 다, 축복의 땅이잖아요. 아까 뭐라 하셨더라? 똥을 밟아도 똥을 밟아도 시간 지나면 금이 된다? 다 금이 된다. 아 네. 똥을 밟아도 금이 된다. 네. 이거 오늘 썸네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평택은 똥을 밟아도 금이 된다. 명언 한 개 남겼어요. 아 진짜 명언 남겼다. 야.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네. 가도 수용만 안 되면 수용만 안 되면. 수용만 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고덕 신도시하고 그러니까 고덕의 삼성 산단하고 여기 지금 밑에 성안 종축장 그쪽도 이제 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로 바뀌고 이쪽 18산단이 더 확장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가 여기 근처로 온다는 말도 최근에 들었었어요. 루머는 뭐 루머예요? 많이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쪽이 장수리로 간다, 네. 뭐 여기로 온다, 막 이러는데 산단이 어쨌든 여기가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덕과 이 성완 사이가 굉장히 이제 개발 밀도가 이렇게 좀 뭐랄까 네. 촘촘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쪽 노알이나 뭐 저쪽 객살이나 막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탐났거든요. 혼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거 저기 서류 쓰러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제일 그 버려진 땅 같은 그런 느낌의 땅이 여기 횡성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아 이거 사실 이거 동영상 게시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편집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뭐 그 미군 기지 네. 개발 호재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한번 부대 앞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왜냐면 부대 안에 다 돼 있거든. 아 그렇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군인이니까 그걸 아시겠지만 아니 거기 잘라 군인이었죠. 이었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대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부대 안에 오만 네, 것이 네. 다 있어. 네. 다 있는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직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삼성이야. 그러면 나 퇴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아니죠. 이런 느낌이에요. 아. 부대 안에 다 있어. 그쵸. 그럼 퇴근 안 하고 나 여기서 있을 거야. 이런 무슨 황당한.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퇴근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밖에 거기에 오만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쉬고 싶은 거죠. 밖에 나와서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 다 있어서 여기가 개발이 안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서울로 갑니다. 놀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용산처럼 해줘라 아니면 용산으로 다시 보내줘라 이런 게 많은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보면 이건 찐 정보다. 작년이나 뭐 올해나 이렇게 저녁에 한번 거기 안정리 부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럼 저 햄버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해도 될까요? 안정리에서? 좀 그런 데 아닌가? 좀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번외 질문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은 이쪽 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버려진 땅 같았는데 같았는데 이제 저는 여기 평택에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게 중요해요. 저희는. 제 생각. 근데 여기가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말처럼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 땅이 국가 땅이잖아요. 그렇죠.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뭐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뭐 땅값을 올려달든지 뭐 수용 뭐 이거를 뭐 풀어달라든지 이런 저기가 없는 하등이 없는 거예요. 얘네는 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훨씬 더 빨리 할 거고 지도 펴놓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까워요. 천안 엄청. 거기하고 가깝죠. 엄청 그래서 무슨 그 역생기잖아요 여기. 종축장하고 여기하고 정말로 이따가 한번 가시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5분? 하여간 뭐 저 길 넘어서가 맞아. 길 넘어서가 종축장이니까 뭐 거기 개발이 오히려 여기에 호재를 생기게 하지 평택에 무슨 호재가 여기를 물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천안을 믿습니다 저는. 제, 천안이 행정력이 아주 그냥 끝내주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면 이제 근데 어쨌든 여기 사무국장님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축복의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 아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축복의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딱 30분 찍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